안녕하세요. 더워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걷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는데요. 오랜만에 서울 둘레길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 자락길을 걸으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가성비 좋은 맛집도 소개해 드릴게요. 5번 출구 나와 직진하시면 되고요. 저는 안산 자락길 무장의 3코스 입구부터 걸을 생각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대략 200m 정도 직진하면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길을 건너 한성고 방향인 왼쪽으로 걸어가세요. 표지판에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안산 자락길 표지만 보이는데요. 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60m 정도 가면 오른편으로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주차장 출입구가 보이는데요.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차장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안산 자락길 표지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는 길이 좀 특이하네요. 계단을 다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보이고요. 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찾아가기 쉬우실 거예요. 왼쪽이 한성과학고등학교 담장이고요. 안산 자락길은 한성과학고등학교 뒤편에서 시작됩니다. 5분쯤 걸어가면 안산 자락길과 무학재 하늘다리로 가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이 무학재 하늘다리 방향이고요. 계단은 안산 자락길 입구로 올라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무장의 데크길입니다. 저는 무장의 길로 올라갑니다. 살짝 오르막인데 비교적 걷기 수월하네요. 좀 전에 무학재 하늘다리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인왕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왕산과 안산 자락길을 연계해서 등산과 트레킹을 동시에 즐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약 200m 정도 걸으면 데크길이 끝나고 전방에 갈림길과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여기부터 안산 자락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안산 자락길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 생각인데요. 최종 목적지로 가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도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을 오른쪽에 놓고 직진하면 안산 자락길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게 되고요.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시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저는 직진하겠습니다. 안산 자락길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환형 무장의 데크길인데요. 총 거리 7km로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평탄한 나무 데크길과 흙길, 코르크 길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데요.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면 서울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북한산과 인왕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날이 맑아 인왕산 한양 도선길도 지척으로 보이네요. 안산 자락길을 걸으며 느낀 건데요. 길 안내 표지판은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서대문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걸으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흙길은 안산 자락길 숲속 무대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오른쪽 데크길이 무장의 길입니다. 저는 무장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무가 울창해서 걷는 내내 시원하고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걸으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친절하게 다음 화장실 거리까지 안내해주네요. 한동안 걸어가며 숲길이 끊기고 다시 숲으로 들어가는 이음길이 이어지는데요. 자락길 내에는 안산 황토길이 조성되어 맨발 걷기도 가능합니다.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물론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도 갖춰져 있는데요. 황토길은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황토길을 따라 3, 4분 정도 걸어가면 오른쪽에 삼복도로 쉼터가 나오는데요. 쉼터 뒤편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홍제천 인공폭포 방향에서 안산 자락길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홍제천 인공폭포는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안산 자락길은 아니지만 온 김에 잠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오른쪽에 연못이 하나 보이는데요. 안산 방죽이라고 합니다. 오리가 자고 있는지 머리를 받고 움직이질 않네요. 홍제천 인공폭포 방향 표지판을 따라 연희 숲속 쉼터를 통과해 5, 6분 정도 내려가면 홍제천이 나옵니다. 진건다리 건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 앞에 폭포가 보이네요. 인공폭포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고 잘 만들어져 놀랐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집니다. 폭포 앞쪽에 카페가 있어 올라가 봤습니다. 서대문구가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사업으로 홍제폭포 인근 주차장 일부와 창고를 없애고 만든 카페 폭포인데요. 정말 인기가 많네요. 한쪽에는 폭포 책방도 있었는데요. 2천여 권의 단행본과 4천여 권의 전자책을 볼 수 있는 태블릿이 갖춰져 있습니다. 와, 폭포와 책방이라 정말 매력적이네요. 안산 인근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돗자리도 무료로 대여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폭포는 카페 2층에서 보는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안산 자락길로 향했습니다. 안산 자락길 걸으실 때 홍제천 인공폭포를 시작점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지하철 3호선 홍제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시내버스 7738번 또는 7713번을 타고 동신병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되고요. 걸어서 6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처럼 독립문역에서 오는 것보다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인공폭포도 보실 수 있고요. 안산 자락길로 올라가는 중간에 연희 숲속 쉼터도 들러 힐링할 수도 있는데요. 꽃들이 제법 많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카페 폭포에서 커피를 사서 숲속 쉼터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삼복도로 쉼터에서 나와서 황토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면 이음길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세요. 조금 더 걸어가면 다시 표지판이 나오고요. 안산 자락길 숲속무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와, 잣나무 숲이 참 울창하네요. 길이 잘 닦인 곳은 그만큼 사람의 손이 많이 닿아 있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자연을 누리긴 어려운데요. 안산 자락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길만 편할 뿐이지 주변이 온통 나무숲으로 뒤덮여 있어 숲속을 걷는 느낌입니다. 잣나무 숲을 지나 15분 정도 걸어가면 메타세쿼이아 숲이 나오는데요. 하늘 높이 솟은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빽빽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흙냄새와 피톤치드 향이 섞인 바람까지 불어 저절로 힐링되는 기분이네요. 메타세쿼이아 숲 중간에는 숲속 무대 쉼터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비교적 넓어서 쉬어가기 좋습니다. 숲속 무대에서 나와 한동안 걸어가면 길 안내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능안정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1분) 정도 걸어가면 다시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봉원사와 안산 자락길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저는 봉수대로 갈 생각이라 안산 자락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2분) 정도 올라가면 왼편에 무학정이 보이고요. 한창 보수공사 중이라 좀 어수선하네요. 오른쪽에 올라가는 길이 보이는데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안산 정상은 높이가 296m인데요. 군사지역이라서 일반인 출입이 안 된다고 하고요. 봉수대는 정상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디어 봉수대가 보입니다. 안산 자락길에서 봉수대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올라온 코스를 추천드릴게요. 거리가 60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약간 경사가 있긴 한데 비교적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네요. 봉수대는 조선 세종 20년에 만들어져 500여 년간 기능을 하다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평안북도 강계에서 시작된 신호를 받아서 남산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지금의 봉수대는 1994년에 복원한 거라고 하네요. 날이 맑아서 오늘 서울 풍경이 깨끗하게 잘 보이는데요. 롯데타워와 남산 서울타워도 보이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지척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역사관 뒤편으로 바위 둔턱에 사람들이 보여서 등산객에게 여쭤보니 저기를 통해서도 안산 자락길과 연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학정 쪽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등산로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봉수대에서 조금 내려오면 왼쪽에 계단이 보이고요. 그 계단을 내려가서 백암 약수터 표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아까 봉수대에서 봤던 바위 언덕이 보입니다. 봉수대에서 볼 때는 거리가 꽤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걸어보니 엄청 가깝네요. 저 검은 바위가 해골바위라고 하던데요. 나름 비슷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무섭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봉수대처럼 풍경 맛집이네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네요. 저기 봉수대도 보입니다. 돌계단을 내려가면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좀 전에 갔던 해골바위 아래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뒤를 돌아 위를 올려다보니 해골바위가 보이는데요. 위에 걸쳐져 있는 바위만 해골바위가 아니라 암석 덩어리 전체를 해골바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멀리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를 나오면 조금 가파른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울퉁불퉁한 바위길인데 나름 걷는 재미가 있네요. 바위길을 내려오면 갈림길 팻말이 나오는데요.
봉은사 방향으로 직진하세요. 여기도 바위 둔턱이 있네요. 궁금해서 올라가 보니 망중한을 즐기는 분이 계시네요. 여기서 보니 해골바위는 위에 얹어진 바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저 멀리 봉수대가 암벽 위에 있는데요. 안산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인 것 같습니다. 등산로를 계속 내려가면 숲길이 나오고요. 3, 4분 정도 더 내려가면 다시 안산 자락길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능안정 방향으로 가면 되고요. 다소 심심한 길을 10분 정도 걸으면 능안정이 나오는데요. 저는 영천시장에서 점심을 해결할 생각이라서 여기서 독립문 영천시장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쉽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헷갈리는 길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면 계단과 데크길, 흙길로 길이 나뉘는데요. 흙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계단과 데크길은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15분 정도 걸어가면 데크길이 끝나고요. 여기서 직진하면 안산 자락길 시작점, 다시 말해서 한성과학고등학교 방향입니다. 저는 영천시장으로 갈 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 황토길이 이어지는데요. 여기부터 영천시장 표지가 보이지 않아서 조금 헤맸습니다. 황토길이 끝나고 조금 더 걸어가면 천연 뜰한채 아파트와 독립문역 사거리로 갈라지는 표지가 보이는데요. 지나가는 어르신께 여쭤보니 아파트 방향으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요. 결국은 내비를 켜서 내비로 찾아갔습니다. 뜰한채 아파트가 보이면 계단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3, 4분 정도 내려가면 큰 길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내려가세요. 칠 분 정도 쭉 걸어가면 다시 큰 길이 나오고 다시 왼쪽으로 걸어가세요. 드디어 영천시장이 보이네요. 벌써 3시가 넘었는데요. 홍제천 인공폭포와 봉수대를 들렀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점심때가 지나 상당히 허기가 지는데요. 제가 영천시장에 온 이유는 가성비 좋은 칼국수 때문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통칼국수 한 그릇에 4,000원입니다.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만두도 시키고 칼국수를 시켰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엄지척입니다. 그래도 남으니까 이 가격에 파시겠죠. 안산 자락길은 원래 7km 정도인데 오늘 걷다 보니 10km 이상 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안산 자락길만 순환하신다면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안산 자락길을 걸으면서 서울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는데요. 이번 주말 한번 걸어보세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실 거예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